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년 만기와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각각 3.85%, 3.3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인민은행이 이달 LPR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고, 인민은행은 지난달 5년물 LPR을 3.85%, 1년물 LPR은 3.35%로 지난달보다 각각 10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30달러 선을 회복, 시가총액 2위에 복귀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위시한 M7 주가도 애플을 제외하고 일제히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알테오젠이 개발한 히알루로니다제 ALT-B4의 제조 방법이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에 따르면 ALT-B4는 하이브로자임 원천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독자적인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묶인 주식들이 연일 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는 병원 내 미생물 멸균 및 확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감염 관리 업체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수혜주로 묶였습니다. 단기 급등이 있었던 만큼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700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폭락장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올랐던 지수 살짝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LPR이 발표되면서 다시 상승 기조를 타나 싶더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여전히 감염병과 관련된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주와 건설주에서도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모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대, 코스닥 시장은 0.99%, 1%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장 초반의 고점이었던 2,700선까지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춤하는 모습이 잠깐 나타났습니다. 2,686선까지도 내려갔고요. 지수는 현재 2,6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2,700선 터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셔야겠고요.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장중의 고점을 다시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783선까지도 지수가 저점을 찍었었는데 787선까지도 올라갔고 지금은 2포인트 정도 모자란 785선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매수 규모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규모 각각 살펴보면 외국인은 1,726억 원, 기관은 37억 원, 개인은 1,728억 원을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오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규모를 살펴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10억 원, 기관 5억 원. 개인은 63억 원 정도입니다. 선물시장 이어서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가 다시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주도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면서 엔비디아가 상승 기조 나타냈고요. 거기에 더해서 AMD 역시도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서버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대 상승 기조 나타나면서 7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확보했다는 소식 속에서 SK하이닉스 더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0만 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 쪽으로는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셀업체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0.3%의 약보합세를 나타내줍니다. 32만 8,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주목을 받아서인지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2.58%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90만 6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은 0.78%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아의 상승 탄력은 현대차보다는 덜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경우 0.76%로 빠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장에서도 금융주들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장에서도 상승 기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은 2.99%, 신한지주 2.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DB금융투자와 메리츠금융지주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준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조금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집니다.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히알루론이 다제돼서 제조 방법을 미국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0.84%대 올라주면서 30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도 1%대 강세, 엔캠도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44% 강세 흐름 지금 시간 기준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리가캠 바이오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클래시스만이 빨간불을 켜줍니다. 1.43%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49,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의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스토리의 정태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기사님 이발 참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네. 훨씬 더 샤프해 보이는 맛이 있어요. 이발에 대해 자꾸 칭찬을 받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발만 하면 칭찬을 받는 것 네. 같아요. 오늘장 제가 생각하는 한 줄 평은요. 네. 하이닉스의 상승도 아니고요. 그리고 팬데믹과 관련해서 오늘 어제 최근 내에서 주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흐름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장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거래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최근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시원한 맛이 없어요. 올라가긴 하는데 뭐 종목 간의 순환 흐름도 있고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시원한 맛이 없느냐? 거래 대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7월 거래 대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2조 원대의 거래 대금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주가 하락 이후에 최근 반등 주는 구간에서 10조 미만이에요. 어제도 9조 원이었고 오늘도 한 8조 원 정도 거래 대금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에서의 흐름은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장을 판단하는 네. 한 줄로서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도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게 정석대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낙폭과대에서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려면은 네. 또 이제 거래량 역전 현상, 거래대금 역전 현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네. 지난주에 그 이제 횡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네네. 좀 계속 옆으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계속 완만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래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85포인트 전에서 조금 누운 모습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옆으로 누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2,700포인트 돌파가 안 된 상황에서 약간 옆으로 눕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저항대라고 봐도 될까요? 요 가격대를 이제 거래 대금 실어주게 되면서 그렇죠. 시원하게 저도 그렇죠. 갔으면 좋겠네요. 매물 소화 과정이 네네. 진행돼야죠. 네네. 오늘 한준평은 그래서 정 이사님이 생각하는 한준평은 저는요? 저는 오늘 시장이 좋은 날인데 약간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장이 네. 가면은 물론 가는 섹터도 있지만은 그렇죠. 약간 못 가는 섹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섹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쪽은 조금 이제 피하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준비한 오늘 그 한준평은 전력, 설비, 음식료, 비만 치료제 이쪽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일부 싶어요. 동의하는 부분 저도 있고요. 네네. 잠시 후에 그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네네. 하고있고요. 오늘 장 거래대금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대금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종목 간의 수급 동향과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이에요. 네네. 특이하게 오늘 그거 안 움직였던 초전도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오늘 탄력적입니다. 전체 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한 16개 종목 되는데요. 네네. 전체 다 올랐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신성텔 델타테크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도 오늘 움직입니다. 아까 네네. 좀 전에 전력기기에 대해서 또 음식료, 화장품 말씀하셨지만 전력기기도 오늘 강세 현상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CXL도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금 관련 종목들, 금값이 2,500불 넘어갔죠. 그러면서 금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건설기에 좀 네. 움직이는데 요 내에서 한번 어떤 섹터 한번 우리가 흐름을 한번 잡아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꼭 거기 있는 거 해야 되나요? 오늘 제가 좀 이제 약간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걸로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사실 한번 진행해 오늘 네. 그 방송을 오면서 네. 요 회사는 꼭 디스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어제 이제 유상증자 발표했던 펩트론 요 요 회사를 좀 디스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뉴스만 보게 되면은 이게 왜 주가가 빠지지? 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요 화면을 요 뒤로 볼까요? 뒤로 볼까요? 아무튼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트론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요 기사 오늘은 뒤로 안 나갈게요. 기사 제목 보면 1,200억 정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최대 주주가 50%나 참여를 합니다. 네. 근데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보통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게 물량 부담이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보통 악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 공모 방식에 그런 악재가 되는데 이제 뭐 대주주 그 제3자 배정이라든지 그리고 주주 배정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악재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반대로 어쨌든 주가가 빠진 건 사실입니다.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시간에 걸해서 일단 하한가에 갔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12% 정도 제기 맞다라면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2.5%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페트롤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타격이 좀 클 거라고 봐요. 클 거라고 보는데 왜 주가가 빠졌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여기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글자를 키운다고 키웠는데 되게 크진 않네요. 지금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9억 정도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8월 15일 날 쉬는 날 휴물날 이사를 열어가지고 유상증자를 결의할 정도 급박한 상황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요 내용이 있긴 한데 요거 말고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부터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 회사 대표가 최우일 대표인데 지금 이분이 8.3.7%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참 여기서 좀 화가 나는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블록딜 방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가액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가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매도랑 똑같은 거예요. 비쌀 때 팔아가지고 쌀 때 사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냐면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부터 신주 이수권 증서 상장 거래 전 기간 사이에 블록딜을 한다라고 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펩트론의 그 공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공시를 보게 되면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봐야 될 부분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제냐면은 2024년 9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4년 11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9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주 발행 가액이에요. 신주 발행 가액인데 발행 가액 확정일이 언제냐면은 10월 23일이거든요. 만약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면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 요 기간 사이에 이분이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주주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적어도 빠지는 가액보다는 비싸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예정 발행 가액이 45,000원인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한 가격에 대해서 유상증자 할인율 30% 최대 반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뭐 지금 52,000원이니까 만약에 블록딜 방식으로 5만 원에 팔았다가 치게 되면은 5만 원에서 30% 할인을 받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단순 계산으로 이게 이제 45,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여기서 예상 발행가를 확정하는 10월 23일 날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이 돼 있으면은 예정 발행가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5만 원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35,000원이었던 3만 원이었던 그 가격에 이분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것도 짜증나거든요. 비쌀 때 팔아가지고 싸게 사는 대표 이런 행태도 짜증이 나는데 기존 주주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 주주는 그대로 이제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은 주총 열리게 되면 가가지고 이거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항의를 해야 되고 최율 대표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걸고 넘어가야 돼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택한 이유는 회사 비전과 성장에 자신 있기 때문에 빠른 번지력 이렇게 해놓고 주주를 다 손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욕을 먹는 거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비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좋은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펩트론, 인벤티립 이런 종목들 한국편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회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믿고 추천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한테 권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뒤통수를 치게 되면은 이게 기업들이 욕을 안 먹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태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이런 행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 한국 증시는 테마 증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지금 방송 나가는 족족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뭐 펩트론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을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되는 뭐 저희 전문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펩트론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발 주총이 열리게 되면 가서 이런 것들은 꼭 걸고 넘어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마 대부분의 주주들이 이거 모를 거예요. 요 블록딜 방식으로 넘기는데 블록딜 방식으로 넘기는 그 기간 사이가 신주 배정 기준일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거래 전 요 사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셔가지고 분명히 주총 가셔서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금 기분 좋은 화요일 날 좀 열을 내봤네요.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10월 말에 유상증자 가액이 결정이 되면 네네. 그 이전까지의 주가는 좀 받쳐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네요. 받쳐줄까요? 45,000원 예상 가액인가요? 지금 예정은 4만 5천 대인데 이게 또 내려갈 수 있는 더 높다고 봐요. 변화할 수 있겠죠. 보통 네. 3개월 평균 주가에 30% 할인해서 우리가 유상증자 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네. 대략 계산이 나온 게 아마 최근 평균 가격에 뭐 30% 할인해서 45,000원 정도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그 가격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유상증자하는 종목들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부 가격을 받치는 형태가 진행이 되긴 합니다.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빠지는 것에 대한 그 지지력을 좀 보여주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기도 안 좋았고 물론 이유야 있겠죠. 회사 네네. 입장에서 이유야 있겠지만
상황도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말씀 죄송합니다. 네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냥 지금이 대표 입장에서도 최대주 입장에서도 주가가 가장 높은 시점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가서 유상증자도 무리가 없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지금 8월 달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8만 원 고점 찍고 어차피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까 봐, 더 비싸게 팔지 못할까 봐 네. 전 유상증자를 한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행태가 정말 좀 화가 알겠습니다. 나네요. 이거는 저도 네. 좀 더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회사 내용적 측면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전력기기 음식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은 왜 조금은 부정적 또는 보수적 그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전력 기기 쪽은요. 네. 그 지금 시기가 네. 산업이 정말 좋은 것과 주가가 같이 동의하는 시기가 있는데 네.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의 디커플링 시기가 좀 왔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네. 주가와 산업이 약간 디커플링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고점을 잡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규모 증설. 요런 거 할 때가 또 어찌 보면 또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예를 들게 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작년 7월 달까지 상당히 잘 나갔었거든요. 네. 잘 나갔었는데 7월 달 이후에 주가가 에코프로가 150만 정점을 찍고 주가가 꺾이는 상황에서도 산업은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북미 증설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산업의 어떤 캐파니 전기차 판매나 이런 거 정말 좋았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달 이후 주가는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물론 2차 전지와는 다른 섹터긴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산업도 봐야 되지만은 주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 측면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가 측면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전력 설비가 작년 2차 전지가 7월 29일 위에 꺾였던 그 흐름들을 참고하게 되면서 산업과 주가가 약간 디커플링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을까. 동의하고요. 네. 제가 거기에 첨언으로 몇 가지 사안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의 네네. 그 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우리 전력기기 종목들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북미 쪽에서의 그 노후된 전력시설을 교체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이 수출과 SOC 투자에 대한 미국에서의 행정적 절차 진행 과정이 22년도에 의회를 통과하고 2조 달러에 대한 그 노후시설 SOC 투자에 대한 금액이 승인이 났거든요. 올해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이후에 물론 AI 수요도 있고 전력기기에 대한 여러 수요가 나타나면서 이전보다는 좋은 경영 상태에서 흐름들을 나타나겠지만 이제 올해까지 미국 시장에 그 노후된 전력기기가 어느 정도 교체가 되고 나면 네. 추가로의 발주는 이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의 네, 첫 그렇죠.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전력기기 업체 대부분의 이제 미국 수출향 내용들은 이제 최근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에 조금 더 업된 매출 성향에서 이익질을 발휘시켰죠. 1,380원, 90원 뭐 요 정도 선에서 유지됐던 환율이 아무래도 미국 쪽 수출하다 보니까 네네. 이전에 뭐 1,200원, 1,100원 수준 대비해서 10% 이상의 그 영업이익을 수밖에 발현시킬 수 없죠. 있는 네네. 내용이었었죠. 그런데 어제 환율 상황에서 변동이 아주 민감하게 흐름이 진행되었죠. 네네. 20원 이상 빠졌습니다. 1,300원저리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네네. 보여줬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종 같은 경우는 그간의 탄력도에 비해서 둔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저도 보수적 관점의 흐름으로 접근하는 게 좀 유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효과로 해서 반영된 프리미엄이 조금은 이제 빠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전력 설비에 대한 어떤 뭐 의견은 뭐 대표님도 그렇고 뭐 저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투자하시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좀 시장에 조금 그 친화적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힘 빠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뒷타임에 좀 긍정적인 좋은 내용들 가지고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죠. 네네. 은혜로운 섹터. 오늘 그렇죠.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우리 장은혜 앵커를 통해서 은혜로운 섹터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고 네네. 돌아와서 네. 해당 내용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죠. 그렇게 되면서 4%대의 강세를 이어가게 됐고요.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하는데 성공을 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AMD 역시도 4%의 추가 강세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봤더니 서버 제조업체인 ZT 시스템즈를 6억 5천만 원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AI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AI라는 키워드가 다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우리 국내장에도 그대로 훈풍이 깃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개별 호재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M7 기업들이 HBM 커스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커스텀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이잖아요. 그래서 범용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단가가 비쌉니다.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이 기회를 잘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증권가에서는 2025년에 이르면 디램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가온칩스 역시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로 인해서 연이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리포트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에서 대만 디자인 하우스들을 제치고 수주를 따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연간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이시는 것처럼 가온칩스에 대해서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잠시 제빵의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을 만들 때 레시피를 설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팹리스 업체고요. 그리고 빵을 직접 구워내는 사람,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파운드리입니다. 이렇게 설계와 생산 그 어딘가 중간쯤에 디자인 하우스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 하우스를 제빵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밀가루를 최적의 비율로 잘 섞어서 생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빵을 굽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반도체 자체가 요즘 다품종 소량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 사례로 봐도 커스텀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가온칩스 두 자릿수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까지 모두 다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죠. 모두 다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어느덧 20만 닉스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이슈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어온 이슈는 바로 방산 쪽이었습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높아진 위상은 바로 폴란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폴란드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가장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보통 국군의 날에 군사 퍼레이드를 열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사 퍼레이드를 살펴봤더니 K방산이 전면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산 쪽은 우리 국내 정부에서도 굉장히 밀어주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올해 초만 봐더라도 빠르게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고 폴란드 수주를 따낼 수 있게끔 도와줬죠.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한국 방산 수출 목표 올해 200억 달러까지 올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로 따졌을 때 대략 2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 달성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방산 업체 5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이 5곳 살펴봤더니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LIG 넥스원까지 적어봤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도와드리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1.8%, 한화 시스템은 182%, 한국항공우주는 340%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K방산 쪽은 잠시 주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간밤에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가자지구 휴전안 수용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휴전안 이제는 하마스만 수용하면 되거든요. 할지 하지 않을지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방산 쪽은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 다음 국내 테마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희비가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는 쪽은 바로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 보스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실망감인지 재료 소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중 한때 최대 12%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4거래일 만에 시원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생성형 AI를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딱 300명밖에 직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영업이익이 4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9만 5천 원까지 올려잡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대략 52% 정도 더 열려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압병실, 음압 구급차 쪽인데요. 코로나와 엠폭스 등으로 인해서 응급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란을 넘어서서 붕괴 우려감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은 AI 소프트웨어거든요. AI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AI 키워드가 부각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시원하게 반등세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24%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클라우드와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다시 부각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장은이었습니다. 네, 우리 장은 앵커가 뭐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딱 기억에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네. 빵을 잘 버무려서 요청을 해서 만드는 회사가 파운드리다. 네. 그래서 빵을 만드는 회사,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죠.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청 말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SK 하이닉스 주가 굉장히 네. 탄력적이었죠. 최근까지 해서. 네네. 뭐 원래의 자리, 그러니까 24만 원 자리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20만 원 언저리까지의 주가는 15만 원에서 빠르게 지금 회복 돌파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가면 똑같이 따라가는 종목이 있죠. 한미반도체. 반도체 20%까지.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뭐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동반해서 흐름의 네네.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네네. 정태윤 이사가 얘기해 준 게 원익 IPS. 네. 저희가 반도체 종목을 투자 관점으로 현 시점에서 바라다 본다라고 한다라면 네네. 저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원익 IPS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이외 소부장 내에서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들 네네.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예사롭지가 않아요. 흐름의 자체에서 전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네네.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내에서 어떤 종목이 또 유력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한번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이제 원익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네. 이제 그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 어쨌든 지금 HBM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이전 단계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웨이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공정에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결론은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대장 중심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쪽으로 뭐 상반기에는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다시 하이닉스로 갈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뭐 삼성에 갈지 그거에 따라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쪽까지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어요.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뭐 웨이퍼 투입 관련돼 가지고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봐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뭐 그쪽 같은 게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웨이퍼 관련해서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회사 삼성 하이닉스가 웨이퍼 이제 그 수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웨이퍼 생산량 아니, 소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대 풀, 그러니까 공장이 완전 100% 가동되는 수준에서의 웨이퍼 사용량이 100만 장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98만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85만 장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4분기에는 아마 100만 장에 육박하는 그 소모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 가동률 자체는 거의 지금 한 80% 정도 수준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에는 100% 정도 가동률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웨이퍼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그 기술 수준은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인정입니다. 웨이퍼가 국내 딱 하나 SK 자회사 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생산량이 크지가 않아요. 네. 전량 일본에 수입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그리고 소부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장비들과 기술에 대한 부품들도 다 일본에 수입합니다. 요 부분이 좀 개척되고 요 부분이 좀 기업들이 잘 연구 개발하게 되면 여기서 대박주가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나오고 SM이 나오고 도쿄 일렉트릭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 동의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AI가 얘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왜 MS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저도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몇 종목 있었어요. 공급가 네.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어제도 그 로봇 관련주가 이제 신규 상장이 네네. 됐는데 그닥 뭐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재미없어요. 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에서의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네. 이전에 상장됐던 신규 상장 종목 내에서 하이닉스 납품하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회사의 네. 실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았다라는 뭐 비토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거래 대금 자체가 제대로 된 형성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도 여기에 맞춰서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짧게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태근 이사가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횡보 조정 흐름에 있어서 흘러내리는 네네. 모습에서의 시장 상황이 유력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한 말씀만 더 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 하락 과정에서 주식을 못 팔았어요. 네.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마련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에서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도 늦지 않았고 어제도 가능했고 내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는 과정에서 주식을 100%로 채워서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장이고요. 개별 종목, 테마주, 네네.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의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들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현금을 좀 비중을 가져가서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 뭐 시장 상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그때 포트를 채워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마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아마 비슷한 뉘앙스로의 말씀을 드렸던 것 했습니다. 같아요. 네, 했어요.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동일하다라는 네. 측면으로 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시장을 쭉 서치해 보니까 LCC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좋아요. LCC요? 그러니까
그 제주항공, 티웨이, 저가항공. 진에어, 저가항공, 제가 순간 LCC가 뭐지? 로우코스트 아마 뭐 CC니까 이제 에어라인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 종목들이 오랜만에 이제 전반에 이제 한 3%대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다 찾아봤어요. 뭐 합병 얘기가 있나? 아니면 이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현되었나?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네. 이유 없는 상승은 어떤 주가 개선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도 우리가 없죠. 판단할 수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환율 때문이 아닌가요?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다른 이유인가요? 뭐 환율이 하락하면 이제 그 항공유에 대한 수입 네네. 가치에 대한 리스나 부분도 이런 비용. 저기 저렴해지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항공사에 대한 주가 그 판단을 하고 이제 분석 자료를 보내드릴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항공주는요 네. 유가의 흐름과 궤적을 동일하게 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주가도 상승합니다. 우리가 유가 올라가면 항공주 주가 빠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대부분 궤적 자체는 유가가 상승할 때 항공주 주가 상승하고요. 네네.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는데 이건 경기와 연동돼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공주는 그러면 일단은 환율 관련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러면 오늘장 관심 있는 종목 혹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 보여드릴 부분인데 건설 쪽하고 이제 바이오 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건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만. 자, 그 오늘쯤 되니까 이제 해리스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던데 네네. 그 이제 해리스가 또 경쟁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피해주, 수혜주 이렇게 또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주말에 8월 17일 날 아침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주는 음식료 그리고 수혜주 같은 경우는 바이하고 건설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뒤에 좀 띄워주세요. 이번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 관련된 얘기 좀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피해주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음식하고 식료품 같은 경우 이제 바가지 가격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또 이제 그 제재를 하는 이제 금지하는 그런 제재를 처음으로 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폭리 그러니까 결국 물가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물가에 좀 상당히 많이 고통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된다라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라든지 이제 주 법무장관한테 부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달에 잘 아시겠지만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북미 쪽에 어쨌든 수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주가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이런 이슈들이 약간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식품 기업들의 음식료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료를 조금 이제 피해주 좀 받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그 헬스 캠프가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수혜준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건데 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었냐면은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고령자들한테 도입됐던 인슐린 가격 같은 경우에 월 35달러로 상한제를 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부담 한도 그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가 2,000달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모든 미국인들한테 확대할 방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건설은 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또 이제 어떤 정책을 또 하려고 하냐면은 헬스 부통령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 호를 이제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시장에서 어떤 업종 그 테마를 봐야 되냐 또 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 쪽하고 주택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여기서 말씀 못 드렸었는데 바이넥스를 주구장창 제가 밀고 있거든요. 바이넥스. 그러니까 그 결국 약가인하는 제네릭 쪽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쪽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시저가 바이오시밀러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호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은 이제 가업 승계 요 이슈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위탁 생산 이슈가 있는 바이넥스가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찾는 거 귀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떤 방법이냐면 ETF가 있습니다. ETF가 있는데 이게 61070 해가지고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라는 또 이제 그 ETF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종목은 고르긴 귀찮고 바이오가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ETF가 국내에 3가 있더라고요. 코덱스 바이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그리고 타임폴리오인가? 그쪽 자산운용에서 만든 또 ETF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 섹터를 봐야 되는데 나는 바이오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ETF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인데 코드 번호는 261070이고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바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약가이나 바이오시밀러 이런 규제 완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호재가 될 만한 기업을 요 종목으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미국 FDA에서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관련돼 갖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넥스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바이오 ETF 요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넥스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쓱 보니까 네. 헬스케어 섹터가 3년 주기로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주거든요. 2015년, 2018년, 그 22년, 하셨어요. 24년인데 네. 지금 제가 10년 장기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2015년에 한번 시세 크게 줬고요. 네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시세 일정 부분 줬어요. 네네. 21년도에 아주 대시세를 줬어요. 네. 아직 2021년 대시세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시세 중간 단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판단할 때도. 잘해서 저도 도전받았네요. 정태근 이사하고 이제 접근 방식에 대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스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저는 정확하게 주택 이렇게 주택을 생산한다거나 짓는다고 하는 네, 건설. 요 내용이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한번 미국의 대선 후보자들의 내용과 정책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될 때 대중국 정책이 어찌한지를 한번 네. 봐야죠.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네. 바이든이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강경책이에요. 네네. 헬스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시진핑도 지난해인가 아마 가서 만났죠. 지지난해인가? 그리고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스탠스 형태에서의 그 기존 입장을 취했어요. 그렇다 본다면 저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 수 있는 형태로의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네네. 지난 8월 1일부터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주가 하락을 했잖아요. 가장 조금 빠졌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이미 3일 전에 이전 하락 전 단계에서의 주가 이 수준을 돌파해버렸어요. 해리스가 후보로 나서면서부터 중국 시장의 개선된 증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측면이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네네.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건설 경기와 이제 내수 부양 측면에서의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되겠죠. 이럴 때 움직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은 대표적으로 경기 부양을 통해서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화공, 비화공 부분에 큰 건축물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건물을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큰 구조물 같은 걸 짓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도 많아질 거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특히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 미국의 견제가 좀 약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건설주도 마찬가지겠으나 이런 그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의 흐름에서 해리스 수혜주 네네. 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연관된 경기 회복 관련주들로의 현 시점 관심을 네.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일단은 저는 바이오, 이제 이제 건설. 플랜트라고 그제 플랜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항공주 전반의 흐름들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잭슨홀 이번에 얘기들 네네.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실 있잖아요. 네. 그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저는 안 한다라고 하는 다른 분은 저처럼 얘기하신 안 분인지 한다?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에서도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저는 반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기대감을 실어주는 얘기들을
하고 근데 결국 저는 데이터에서 결정할 거고 회의에서 결정을 할 거지 그 전에 힌트를 주지 않을 거다. 전 7월 달 FOMC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 이상 할까?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특별한 내용이 네.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잭슨 홀 미팅이 뭐 회의를 해서 간 이유도 있겠지만 휴가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휴가지에서 놀면서 뭐 일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나올 얘기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시장 뭐 나쁘지 않은 장이긴 네네. 하지만 그렇게 수익이 나는 장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한 평가해봤고요. 오늘 하루 각자의 최선을 다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